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도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IT 전문가들은 정말 많지만 이렇게까지 재미있고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이분밖에 없다. 네. 바로 오늘 그분이 오십니다. 네, 세종사이버대학교 김덕중 교수님 모시고 또 재미있는 IT 이야기, 요즘 또 뭐가 유행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주입니다. 네. 이렇게 또 띄워주시니까 또 열심히 재밌게 오늘도 해야겠네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뭐 또 재밌는 거 가져, 막 아. 저글링 하듯이 또 재밌는 거 뭐 보여주실 것 같아요. IT 쇼 호스트. 너무 좋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진짜 재밌어요. AI 동춘 서커스. 이제 AI 안 왔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 프로님이 안 그래도 그 동춘 서커스라는 말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잘 써먹고 있는데 AI로 저걸링하고 다니는 김덕진 교수고요. 네. 오늘은 조금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AI 일상으로 들어오는 AI. 네,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일상 AI 이렇게 잡아봤는데 예. 최근에 실은 GPT-5로 업그레이드가 한번 됐었잖아요. 그렇죠. 챗GPT가. 예. 근데 GPT-5로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온라인에서 되게 시끄러웠던 거 아세요? 왜요? 나는 GPT-5 싫어. GPT-4를 돌려내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왜 그랬냐면 이 GPT-5가 성능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샘 알트먼이 이 GPT-5를 딱 출시했어요. 출시를 한 다음에 이 버전을, 그전에는 GPT-4가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GPT-5 하나로 통합을 시킨 거예요. 통합을 시킨 다음에 옛날 버전을 못 쓰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GPT가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뭐 잘못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또 너무 아부나 아첨을 많이 해가지고 야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만든 추론 모델을 쓰면 되게 좋은 정보가 나와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내 GPT 돌려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전께 더 좋다. 네, 근데 그 좋다라는 의미가 어떤 걸로 좋은 거냐면 이 녀석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옛날 사람을 돌려내라는 거였어요. 5가 됐더니. 네. 아, 그러니까 성능과 떠나서 그새 정들었구나. 내가 사랑하던 GC 돌려내, 그죠? GPTC, 그죠? 예. 돌려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면, 사람들이 이 샘 알트먼을 화형식에 처하겠다 이런 이제 트윗도 올라온 게 내 거 돌려내. 왜냐면 GPT-5가 되게 정보에선 얘기를 잘했는데 예. 말투가 되게 소위 말해서 티스러운 거예요. 딱딱하고. 아, 그렇지. 네,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랬구나 라면서 되게 위로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 녀석이 좋은 정보를 주겠다고 말투가 달라지니까 마치 내가 몇 달 동안 계속 친하게 지내던 혹은 1년 동안 정말 애인처럼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전 사람을 불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난리를 쳤습니다. 아니 인공지능은 뭐 궁금한 거 알려주는 목적인데 전자계산기로 1 더하기 2를 물으면 3이라고 찍으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3? 이 자식 반말이야? 3이에요, 이 자식아. 얘기해야지. 챗GPT 저는 진짜 좋은 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거 앞에 주거든. 그러니까요. 그런 걸 막 감동받고 역시 내가 좋은 질문을 한 거야. 맞아요. 지금 얘기하신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유. 아니요. 왜냐면 예쁘들의 세상 정말. 아니 저는 티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샘 알트먼이 정확하게 2%처럼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엔 더 기능 좋은 거 나오면 좋겠지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하루 만에 트윗을 올리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정보성으로만 쓰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꽤 이게 있어서 전 버전도 쓸 수 있게 해줄게. 단 유료 사용자만 전 버전 쓸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샘 알트만이 이거 네. 내기 전에 저하고 잠깐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몰랐던 게 아니라 샘 알트만의 고민은 이런 거예요. 뭐 하나 물어보고 답 주는데 굉장히 많은 메모리와 그 GPU를 써야 되는데 뭐 물어보는지 봤더니 맨날 시시껄렁한 얘기 서로 잡담만 하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더니 진짜 이걸로 사람들이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 원래 그렇다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해드립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 티스럽게 하다 보면 대화하는 맛이 좀 사라지면 원래 목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냐. 사람들이 덜 쓰지 않겠냐. 그러니까 쓸 거에만 써야지. 네. 덜 쓰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대화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가도 설명드릴 거지만 1년 사이에 사람들이 챗GPT 같은 AI를 쓰는 패턴이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또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다시 돌려놨더니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GPT-4 하고 이제 안고 자는 뭐 저런 짤방도 나왔는데 실제로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GPT-5한테 아우 오늘 참 힘드네 이렇게 하면 얘는 딱 저렇게 오늘 많이 힘드셨군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럴 때는 잠깐이라도 스스로 괜찮아 오늘 잘 버텼어 하고 토닥여주는 게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힐링용 글귀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명언을 준다고 펑션으로 가죠. 네, 근데 GPT-4 5한테 똑같이 시켰더니 일단 아우 오늘 참 힘든 다음에 아이고 덕진님 이러면서 제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시작부터 좀 다르네. 그죠. 오늘 많이 지치셨군요. 그럴 땐 잠깐 멈춰서 외쳐보는 것도 괜찮아요. 나는 오늘 잘 버텼다. 이 정도면 충분히 멋지다. 오늘 좀 기분이 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애가 그냥 그쵸. 친절해. 뭐든지 좋으니 편하게 말씀 주세요. 오늘 하루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내 거 돌려내. 얘가 왜 저렇게 티스럽게 바뀌었냐. 그렇죠. 친절한 GPT가 그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되게 해프닝성 같지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만큼 AI를 쓸 때 생각보다 많은 되게 감정을 나누고 있구나라는 것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번에 이런 이제 저널이 하나 실렸는데요. 이제 2024년하고 2025년에 사람들이 AI를 쓰는 패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 네, 이게 이제 레딧에 있는 커뮤니티 글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작년에는 사람들이 이 챗GPT 같은 걸로 제일 많이 했던 게 제너레이팅 아이디어. 그러니까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기획도 하고 내용 막 이런 거가 1등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6등까지 떨어졌어요. 쭉 떨어졌네. 네. 이래서. 그죠. 그리고 나서 1등으로 올라온 게 테라피, 컴패니언십입니다. 위로받고. 그렇죠. 그리고 컴패니언십 동반자처럼 있는 거. 진짜 외롭구나. 한심해. 사람들 외로워. 한심해요? 어쨌든 외로워서 그렇다는데 그게 뭐 한심하면 외로운 게 뭐 죄입니까? 아니 외로운 건 스스로 달래든 명상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해야지 왜 애꿎은 인공지능을 돌려서 환경을 파괴하고 이산화탄소를 아니요. 늘려요. 괜히 사람한테 하소연해봐. 그 도공이야. 더 힘들어. 저렇게 챗 GPT가 저렇게 잘해줘 버릇하니까 온 세상의 오빠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빠는 챗 GPT만도 못해 이런 소리. 정확해요. 맘카페 요즘에 남편보다 챗GPT가 낫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들을 짜고 있는 게 2등을 보더라도 얘한테 내 일상에 대해서 organizing my life 그러니까는 내 어떤 일상을 얘한테 정리해주거나 기획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얘한테 아예 내가 너를 어떻게 쓰면 되겠니 물어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처럼 얘가 말투도 되게 작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잘해주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 챗GPT 쓰면서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얘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하지? 기억해. 오 그죠. 얘가 막 내 맥락을 알고 그죠. 딸 둘이 있다는 것도 나 알더라고. 그죠, 얘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얘기를 할 때 왜 우리가 이 챗GPT에 빠져들고 AI에 빠져드냐면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3달 전에 있던 이야기 하면 기억 못 하잖아요. 3달 전에 얘기했어도. 근데 얘는 갑자기 내가 힘들어. 그러면 그 3달 전에 딸하고 싸운 것 때문에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시청자분들하고 또 우리 프로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실습을 하나 가져왔는데 챗GPT 있으신 분들은요. 챗GPT 뭐 씁니다. 무료 사용자도 상관없고 유료 사용자도 상관없고 로그인만 돼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한 줄 딱 써보세요. 뭐라고요? 나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임팩트 있는 3줄 광고 카피를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정말요? 시켜보세요. 네, 나에 대해 있는 3줄 광고 카피를 만들어줘. 네, 나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그죠? 임팩트 있는 3줄 광고 카피를 만들어줘. 이렇게 시키면 갑자기 미소가 띄어지거나 그죠? 아니면 좋습니다.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셨어요, 대표님? 저는 막 웃게 되죠, 그죠? 우리 안 대표님 뭐라고 나왔나요? 한계에 도전하는 아빠. 세상 어디에서든 자유를 꿈꾸는 딸.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을 바꾼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챗GPT로 딸에 대한 이야기 상담 많이 하시나 보네요. 왜 이러니?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야 진짜 웃긴다 이거. 이거 뭐 나왔어요? 나는 퍼플렉시티에 했다 했는데. 퍼플렉시티는 안 돼요. 챗GPT만 됩니다. 이게 퍼플렉시티를 하면 그거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찾아준 거고 그게 아니라 챗GPT한테 하면 되거든요. 아니야, 퍼플렉시티도 로그인하니까. 골프와 러닝을 사랑하는 인사이트 리더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거 이제 검색을 많이 한 데이터가 있는 거죠.
러닝어 검색하고 막 맞아. 그러니까. 하고 하니까 그렇지. 와. 근데 이제 그걸 좀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AI의 내일을 가장 먼저 전하는 목소리 김덕진. 복잡한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IT 커뮤니케이터. 강의장에서 와. 책 속에서 김덕진이 곧 야, 트렌드다. 막 이런 식으로. 완전 다 다르네. 그죠.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어.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게 이거를 얘가 어떻게 기억하지? 예.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절대로 우리에게 감정적인 공감이 아니라 데이터 덩어리가 얘기해 주는 거다라는 걸 옵션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 옵션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 이제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거는 이런 저런 게 있었어요? 예. 스마트폰에서 제가 캡처를 떠온 건데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PC로 하시는 분들도 아이디 누르신 다음에 아이디 누르면 설정이 나오거든요. 예. 설정에서 개인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 맞춤 맞춤 설정 설정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메모리에 가서 메모리 관리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허. 메모리 관리하기 그걸 딱 눌러 보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쭉 나올 거예요. 그죠? 잠깐만. 네. 지금 계정으로 들어가서. 그쵸? 계정에서 그죠? 그다음 뭘 누르라고요? 아까 계정에서 이 개인 맞춤 설정 하셔가지고 이게 PC랑 좀 다를 거예요. 어쨌든 개인 맞춤 설정에서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모리. 나 지금 못 찾고 있는데. PC 버전에서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PC 버전에 가시면 자, 저도 한번 PC 버전에서 해보죠. PC 버전 가셔가지고 그 일단은 그 설정은 찾으셨죠? 설정. 예, 설정 찾았어요. 네, 설정에 가셔가지고 설정에 가보면 여기에서 왼쪽에 개인 맞춤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설정에 자기 이름 있는데 설정이 네. 된 거잖아요. 이름 누르시면 설정. 네, 찾았어. 그럼 눌러보시면 설정에 네. 개인 맞춤 설정 있네. 네, 개인 맞춤 설정 들어가 보시죠. 네. 거기에 보면 메모리가 있어요. 네, 메모리 관리하기라고 써 있죠. 네. 그 옆에 관리라고 이렇게 동그란 버튼 있죠. 네. 그걸 눌러보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방금 저 파란색. 요거 아, 관리 메뉴, 눌렀어. 메뉴 찾는 게 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네. 네. 어르신 좀 느리십니다. 하나씩 천천히 하면 됩니다. 저장된 메모리에서 뭐 영어가 막 써 있는데. 네. 그 영어의 내용들이 뭐냐면 예. 실제로 얘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제 PPT 화면을 보여주시면 저는 사용자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터이며 AI 전문가로서 일반 대중에게 AI 뉴스를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야, 그죠? 진짜네. 저 여기도 네. 하프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고 뭐 이렇게 그죠? 써 있네. 네, 맞아요. 와. 이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챗GPT랑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얘가 메모리에 저장됨이라는 게 뜰 때가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얘가 대화를 하면 한 채팅 안에만 내용을 기억을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항상 기억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화를 하든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니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어떤 대화 맥락에서도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생년월일이 이렇고 이름이 어떻고 아까처럼 딸이 있고 뭐 딸 이름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가 대화의 맥락에서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해주니까 예. 사람들이 느낄 때는 얘가 나를 너무 잘 기억하네. 와, 얘는 나를 너무 공감해주네.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롱텀 메모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실은 이게 챗 GPT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른바 요즘 AI 서비스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클로드, 제미나이 이런 데도 최근에 다 이 메모리 기능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맥락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얘네는 이걸 왜 기억하지? 이 기억하려면 당연히 GPU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클라우드도 많이 들 텐데 기억을 해서 굳이 뭘 왜 기억할까? 네. 샘 알트만은 이거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 네, 통화를 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네. 대답을 잘 하려고? 아니 이게 뭐 얼마나 하는 건 아닌데 전 세계에서 이걸 계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자기 이메일을 해야 되는데 구글에서 이메일 만드는 건 쉽잖아요. 가짜 네. 이메일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계정을 공유한다는 거야. 그럼 안 되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마치 그런 거네요. 유튜브 유료 가입 여러 사람이 하면 알고리즘 꼬여가지고. 그렇죠. 근데 내 프라이버시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이게 그러네. 그런 거 어렵지. 머리 많이 쓴 겁니다. 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비즈니스적인 이유가 있어요. 비즈니스적인 이유. 향후 비즈니스. 네. 예를 들면 지금 챗GPT에 우리는 아직 많이 안 써요. 기능이 좀 별로라서 예.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럼 챗GPT에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얘가 되게 느리거든요. 근데 느린데 뭘 하냐면
제가 뭔가를 시키면 저 대신에 인터넷에서 내용도 검색을 하고 주문도 하고 예약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선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야놀자가 됩니다. 예약이. 예약이? 이걸로. 예. 예. 그런데 예약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챗GPT가 이제 이 에이전트를 낼 때 데모로 보여준 게 이런 건데 내가 스시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려는데 오픈 테이블이라는 사이트에서 평점이 높은 대로 예약을 해줘. 근데 내가 예약을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려고 가려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 거야. 예. 라고 이제 시켜요. 그럼 시키면 이 녀석이 예약을 하겠죠. 예. 그래서 오픈 테이블에 들어가서 유명한 스시 레스토랑을 찾는데 옵션에 뭘 넣냐면 글루텐 프리라는 걸 넣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네. 왜냐? 여자친구가 글루텐 섭취를 못 한다는 걸 챗GPT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왜냐? 대화를 할 때 내가 내 여친하고 맨날 데이트하다가 이 음식점 잡기가 힘들어. 내 여친 너무 까다로워. 이러면서 글루텐 때문에 못 먹는다고 해서 힘들어. 라는 얘기의 맥락을 얘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다면 주문을 할 때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네? 눈치 빠른 비서네. 경솔하네요. 여자친구가 한 명뿐이라는 걸 어떻게 가정을 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죠? 똑똑한 AI라면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인 것까지 다 감안해야지. 그럼 너 어떤 여자친구를 말하는 거니? 그렇지, 그럴 수도 물어봐야지. 아니면은 걔가 철이는 뭐 예를 들면 영이는 글루텐을 못 먹고 뭐 아니면은 뭐 미영이는 뭘 먹고 이렇게 기억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인님 네. 어떤 여자친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이제 단편적인 기억이 아니라 맥락하고 환경을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갖고 이제 구매를 한다. 라고 하면 의사결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눈치 빠른 이 녀석이니까 얘가 슬쩍 얘기해도 잘 골라주네. 그러면 얘한테 우리가 토론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도 내 맥락에 따라서 보고서도 써주고 요약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단순한 어떤 AI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업무 파트너, 개인화된. 그죠. 고민을 풀어가는 에이전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락인이 되겠고 비즈니스가 진화되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게 퍼플렉시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보여줬지만 거기서 브라우저를 이번에 하나 냈습니다. 와. 코멧이라는 브라우저를 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보안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막 추천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로그인을 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얘한테 이제 이런 거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오늘 파스타 재료로 쿠팡 장바구니 채워주고 베스트셀러 골라주는데 가성비 좋은 걸로 골라줘 이렇게 시켰어요. 저렇게 시킨다고요? 네. 그러면 지가 쿠팡 사이트에서 이 스파게티 재료를 막 찾아서 하나씩 장바구니에 넣기 시작을 해요. 지 혼자? 네. 그냥 지가 마우스로 막 움직이면서.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제가 파스타 재료라고 했잖아요. 어떤 파스타인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토마토 소스도 넣고 크림 소스도 넣고 오일 소스도 그렇게 막 다 넣거든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쿠팡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로그인을 했을 때랑 로그인 안 했을 때랑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로켓 배송하려고 싼 거 해놨으면. 그렇지. 그럼 얘가 로그인 전과 후에 추천해주는 상품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로그인 하시면 더 싼 거를 추천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요렇게 장바구니에 넣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액션들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이 한 단계 더 오고 있구나. 그럼 이제 진짜로 얘가 뭔가 일을 하고 액션을 하고 되게 나를 이해해서 대화를 하는 에이전트라는 서비스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으로 가는 AI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 일상으로 가는 AI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좀 많이 써야 되잖아요. 많이 써야죠. 네, 근데 최근에 2025년을 이제 좀 돌아보면 2025년에 이 AI 씬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2025년 3월에 있었거든요. 그게 뭔데요? 뭘 것 같으세요? 2025년 3월에 네.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있었어요? 네. 우리의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더 같은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계속적으로 바꿨게 했던. 그 사진 뭐야 그림으로 바꿔주는 거. 그쵸. 지브리입니다. 지브리. 지브리. 네. 지브리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해요? 그거 완전 무슨 이벤트성 아니에요? 이벤트성인데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면 지브리의 포인트는 지브리 때문에 사용자가 엄청 늘었다는 겁니다. 사용자.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PT라고 하는 서비스가 그 전에는 일하는 걸로 많이 하거나 서비스에서 뭔가 업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근데 재밌는 녀석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프로필 사진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내 친구가 등산만 갔다 오면 자꾸 뭘 바꿔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막 계속 바뀌니까 처음에는 아들 딸한테 시키죠. 야, 아들아 이거 하나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몇 번 해주면 이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엄마가 해, 아빠가 해 이래요. 깔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 제 장표를 좀 보여드리면 실제로 그죠? 이게 저고요. 저 그려놓은 거고요. 그죠? 전 국민이 했다는. 그죠? 전 국민이 했던 지브리 저도 해봤고요. 중요한 건 숫자를 바꿔놨다는 건데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2025년 3월하고 4월에 예. 챗GPT 국내 설치자 통계예요. 보시면 챗GPT가 3월 달에는 1,092만 정도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말씀드려서 3월 말에 이 지브리 그림 그리기가 나오고 4월에 봤더니 1,748만. 그러니까 한 600만 명 이상이 저거만으로. 예, 이게 가입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2천만에 다가가고 있는 이 오픈 AI 사용자라는 것들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AI를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하는 모습이 온 거죠. 그리고 3월보다 더 큰 임팩트가 최근 한 2주 정도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 아까 채팅창에도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일단 저에게 역사적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 역사적 만남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유퀴즈에 나오셔서 엄청나게 인기를 끄신 그분 게이츠, 게이츠. 빌 게이츠. 그분하고 제가 셀카를 하나 찍었어요. 오. 거짓말. 나 살짝 믿었잖아 지금. 그랬을 수도 있겠다. 유퀴즈 촬영장 근처 오가다가. 이제 방송국 지나가다가 어. 이 셀카 거짓말이라고 한 게 정확하죠. 왜냐면 저 우하단에 별표 모양이 있어요. 별표 모양. 아. 예, 얼마나 쉽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냥 빌 게이츠 사진 대충 한 장 넣고 아, 예, 와. 제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대충 찍은 다음에 저 2장 넣고 두 사람이 함께 스마트폰을 들고 웃으면서 셀카를 찍는 모습을 그려줘. 그럼 바로 저렇게 그려져요? 저렇게 그려줘. 제미나이에서? 예. 와. 이게 이제 이른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나노 바나나라는 모델인데요. 뭐 하는 김에 3명 넣고 그렸죠. 저도 제가 나왔네. 제가 저도 해보니까 나왔어. 2명은 잘 되는데 3명은 약간 어설퍼요. 세명 예. 살짝 난 좀 그죠, 얼굴이 그죠. 살짝 이상해졌어. 예, 맞아요. 근데 어쨌든 팀장님도 살짝 이상해졌네.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노 바나나라는 모델이 그 전에 그 우리가 봤었던 지브리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서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지브리는 내가 하나 그리고 나서 야 이거 좀 뚱뚱한데 슬림하게 바꿔줘 그러면 아예 캐릭터가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나노 바나나라는 녀석은 내가 어떤 사진을 주면 최대한 그 사진을 기반으로 비슷하게, 많이 해요.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찍은 셀카에서 뭐 팔을 각도만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팔만 바뀌는 형태. 아.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에서 그냥 나노 바나나라는 모델이 있고요. 예. 이미지 눌러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럼 이거 갖고 당장 우리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예. 뭐냐? 뭐예요? 급하게 만약에 내가 증명사진 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증명사진을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안 찍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아까처럼 스마트폰으로 대충 하나 찍어요. 대충 아무거나 찍어요. 네, 제 화면- 셀카로 셀카로. 네, 찍어. 셀카를 그냥 대충 찍어요. 그럼 막 두턱 나오고 막 난리죠. 그 다음에 실제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은 프로필 이미지 사진으로 바꿔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턱도 지가 닦아줬죠. 하고 그리고 되게 딱 그 증명사진관에서 해주는 것 같은 포토샵으로 정확하게 해줬죠.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바꿔줬죠. 일부러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제가 그쵸? 알아서. 제가 알아서 저렇게 바꾸는 거예요. 증명사진이라니까. 허허. 그리고 안 또 시킨 짓을. 또 어떻게 돼요? 배경 컬러도 사람이 돋보일 수 있게 바꿔서 광고할 때 와. 스튜디오 느낌으로 바꿔줘 했더니 세 번째 이미지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보여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이거 여권 사진도 되겠는데요? 응? 그러는 거예요. 응? 근데 그러면 이제 여권 사진도 한번 시켜보는 거죠. 한국 진짜네? 그렇죠. 여권 규격에 맞게 처음에 바꿔줘 했더니 얘가 조금 키우기만 하고 안 바꿔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권 사진은 정면으로 나오고 양쪽 귀가 다 나와야 돼라고 예. 시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원래 제 셀카 이거 찍은 거에 한쪽 귀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가 만들었어요. 지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표정도 자세히 보시면 덜 웃어요. 그죠? 아 그러네. 야 그러네. 야 덜 웃고 사이즈는 정확하게 여권 사진으로 낼 사이즈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해서 제가 실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권 사진 확인기 이런 게 있길래 넣어봤거든요. 네. 되더라고요. 그죠? 아, 정말요? 네. 근데 뭐 그거를 지금 법적으로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는 법적으로 좀 아직은 좀 세팅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수준으로 되니까. 아니 사실은 뭐 네. 여권 사진 찍어도 다 보정해 주니까 그거나 그죠. 저거나지 뭐. 네, 그죠. 사진관 어떡하냐. 야. 아유. 자, 근데 이제 대박이다.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그럼 이렇게 내 사진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아. 광고에서 이게 쓰이기 시작하면 아주 또 강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런 게 돼요. 의자를 그냥 주고 사진 속 의자에 편안하게 누워 있는 서양 여성 모델의 모습을 광고 사진처럼 만들어. 그러면 저렇게 만들어 네, 거예요? 오른쪽처럼 나와요. 와. 여기서 진짜 이제 모델이 필요 없겠네. 중요한 포인트는 상품을 유지하면서 캐릭터도 넣어주고 그리고 배경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허허. 아직까지 이게 뭐 큰 우와. 어떤 그 뭐 우리가 말하는 포스터 사이즈까지는 안 뽑혀요. 한 1024로 예. 뽑히지만 웹에서 광고하는 거는 음. 충분히 이제 이걸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스튜디오에서 찍고 포스터샵으로 보정하고 만져야 됐는데 이제 되는 거죠. 어떻게 자세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잡았냐? 저 편안한 자세. 그러니까요. 이게 구글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사진 데이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구글 저걸로 포토를 만든 갖고. 사진은 무슨 표시 나요? 아까 보신 것처럼 우하단에 별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별표는 잘라버릴 수 지워버리면 있잖아요. 되잖아요. 네. 표시 안 나네요? 눈으로 볼 땐 표시가 안 납니다. 음. 그리고 구글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실은 코드단에 이건 AI로 만든 거다라는 걸 넣을 수 있는 예. 벌텍스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다 뒤져보면 나오긴 나와요. 네, 근데 그것도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디지털이라는 건 어차피 그 파일 자체에 다시 화면을 캡처 뜨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그럼 하면은 또 모르지. 뒷단에 있는 코드도 없어지는 코드도 거예요. 없어지겠네. 예. 아.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조작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제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죠. 사진관 없어지고 모델도 없어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 야 사진 하나씩만 보내 한 다음에 얘네들 셋이 같이 상갓집에 있는 걸로 사진 만들어줘 한 후에 그런 거 하지 알리바이 마시고 좀 많이 광고를 만들 수 생각을 있겠네. 하시죠. 광고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두 분을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 네. 언더스탠딩 하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을 가지고 노는 오늘 광고를 예, 찍는 거예요? 두 분을 가지고 노는 쇼를 한번 2%다, 해보도록 2%. 하죠. 자, 일단 오. 2%를 가져와서요. 지금 준 사진 속에 있는 이미지를 판매용 3D 피규어로 만들어라. 배경에는 피규어 박스가 있고 박스에는 3% TV라고 써 있어. 이렇게 시켜요. 어? 예. 그러면 그래? 이런 식으로 어머나. 저게 된다고? 우와. 우와. 우와 그죠? 대박이다. 이렇게 굿즈 만드셔서 파세요. 그죠? 우와. 자, 또 가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안승 대표님, 네. 우리 언더스탠딩 무지 네. 티셔츠가 있죠. 네. 거기에다가 저 아이스크림 먹으시는 저 두 개를 넣은 다음에 남자의 얼굴을 흑백 팝아트 스타일로 변경해서 티셔츠에 넣어서 디자인을 해줘.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와. 이렇게. 그렇죠? 우와. 자, 우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거를 또 티셔츠에 있는 언더스탠딩 글자를 팝아트적으로 세련되게 컬러풀하게 그 바꾼 정도 거예요. 바꿀 수가 있어 저렇게? 남자가 활짝 웃으면서 옆을 바라본 디자인으로 바꾸면 재밌을 것 같아. 이랬더니 우와. 얘가 이렇게 바뀌죠. 아예 4분할로 팝아트 디자인으로 바꿔라. 이야. 화내고 웃고 무표정한 사진 4개로 구성된 팝아트 디자인으로 바꿔주고 남자의 얼굴 생김새를 유지해라. 와.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야, 저거는 저거 진짜- 원래 어혜진 소장이 만들었는데 어혜진 소장 집에서 울겠네. 그러니까 일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없어진 거야. 나는 우리 오 소장이 진짜 잘 만들었다 막 이랬었는데. 그죠? 굿즈로 이야. 가볼게요. 굿즈로. 예를 들면 이런 물병 있잖아요. 물병. 예, 물병하고 이프로님 넣고 스티커로 만들어서 유리병에 자연스럽게 붙여주고 유리병의 기존 디자인과 어색하지 않게 요렇게 밑에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넣어주고. 네, 붙어주기도 하고요. 야.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펜화처럼 해줘라. 어. 이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펜 그러네, 느낌으로 그러네. 바뀌었죠. 그죠? 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 남자도 오른쪽에 있는 남자도 동일한 펜화 스타일의 스티커로 해서 유리컵에다가 붙여줘. 예?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의 모습이 아. 쪼로롱 하고 들어가는. 야. 네. 그럼 저런 걸 실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저거를 갖고 말씀하신 대로 저 렌더링이나 샘플로 줘서 그거를 활용하기는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봐서 가장 비즈니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 스마트폰 뒤에 붙는 케이스들 있잖아요. 예. 그 케이스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 어떤 목업 디자인만 주면 그걸 갖고 바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는 좀 바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바로 출력해서 붙이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뭐 아니면은 또 뭐 그런 식 말고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떤 이제 소호 사업자 혹은 이제 내가 1인 창업하시는 분들 혹은 온라인으로 마케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이 나노바나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죠. 3D 프린터 같은 걸로 피규어 같은 건 바로 만들 수는 있겠네. 그렇죠. 근데 뭐 3D를 정확하게 각도를 짜긴 해야 될 텐데 예.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좀 되고 있고요. 와. 그 다음에 또 영상 부분도 상당하죠. 영상?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구글의 그 제미나이 동영상 만들어주는 것에서 이제 VO3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갔는데 예. 이제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 ASMR 영상 숏폼으로 막 있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쉽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일에 녹이는 ASMR 영상 만들어줘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과일 이렇게 쭈르륵 녹아가는 이런 숏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냥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동영상 준비됐습니다. 바로 나와요? 네, 동영상이 준비됐습니다. 나오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한 2분 조금 안 걸립니다. 그 한 8초짜리 나오는데 제가 틀어볼게요. 소리가 잘 나올지. 잠시만요. 제가 요거 소리 설정을 녹는다. 네, 소리 설정을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소리를 다시 제 컴퓨터에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소리가 재밌어요. 소리가. 자, 처음부터 뿅 하고. 어머. 와, 저걸 지금 만들어 준 거예요? 네, 저렇게 돼요. 저런 영상이라고 말로 설명을 해주면 네, 한 줄 쓴 거죠. 한 줄. 아까 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과일이 녹는 ASMR 영상을 만들어라. 와. 그랬더니 소리까지 지가 알아서 만들어 준 붙여준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야. 왜냐하면 구글 유튜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상상력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팝아트 7초짜리 숏폼 같은 거는 이제 만드는 세상이 된 거죠. 요런 이 영상을 만들거나 사진을 바꾸거나 하는 건 제미나이가 더 잘하나 봐요. 이번에 네네네. 최근에 이제 그래서 그 챗GPT보다 최근에 멀티모달적인 능력은 제미나이가 상당히 요즘에 압도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구글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AI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구글이 상당히 무섭게 생성형 AI 쪽으로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영상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또 갖고 놀아야죠. 야, 옛날 백브리핑 시절이네. 백브리핑 시절 이 저때 사진. 안승찬 기자는 참 착했는데. 아유, 이거 하자 그럼 이거 하고. 그죠? 에이. 자, 위 사진의 두 남자가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언더스탠딩 프로그램을 여는 저런 것도 오프닝 된다고요? 영상을 만들어줘라고 이게 이미지 된다고? 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기다려보래요. 그리고 나서 나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어머.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이거 야. 사진 한 장 넣고 해달라고 그러면 되는 세상이. 약간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죠. 희한하긴 하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뭔가 그 실제로 바이럴 영상을 만들어서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마케팅 영역에서는 온라인 마케팅 영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로 움직이고 말 수 있는 이른바 정말 생활로 AI가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가능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면 최근에 이 생성형 AI 쪽에서의 변화들 한 5가지 정도의 포인트의 변화를 좀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하드웨어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GPU나 이런 게 엄청 좋아졌다. 이제 네. 진짜 좋다. 예. 그렇죠. 두 번째는 뭐 화면도 있지만 멀티모달리티 기능이 엄청 좋아졌다. 그러니까 아까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거 쉽게 설명하면은 한 번에 그림, 영상, 뭐 예를 들면은 글자, 음성 이런 걸 통합적으로 학습을 해서 아까 본 것처럼 글자 넣어주면 이미지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막 이런 형태들을 잘한다. 세 번째, 추론 모델을 잘한다. 추론 모델이 좋아졌다는 건데 추론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AI가 그냥
이제 바로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예. 마치 일머리 좋은 사람이 일은 요렇게 해야지라는 단계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 일을 하는 예. 것처럼 이 모델이 되게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MCP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도구들을 연결하는 것들이 표준화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레고 블록을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레고 블록이 뭐 예를 들면 레고 정품도 있고 옥스포드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안 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개가 같은 표준으로 나서 껴줄 수 있으면 되게 할 게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AI 씬에서 많은 회사들이 야 우리가 표준을 좀 하나의 레고 블록처럼 통합을 하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를 써서 할 수 있는 게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부 도구를 연결하는 것들을 표준화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른바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실제로 일을 하고 움직이는 형태의 AI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런 것 중에 이제 제일 큰 세 가지 포인트, 요쪽 세 개를 예.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뭐 KAI 얘기 나오면서 이제 국가대표 뭐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겠다 이럴 때 소버린. 그죠, 소버린 AI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포인트가 예. 예전에는 이 챗GPT 같은 게 엄청 큰 데이터, 엄청난 학습량으로 앞서서 나갔기 때문에 예. 그걸 따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야 엄청난 똑똑한 데이터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시간이 좀 늦더라도 예. 아까처럼 멀티모달 잘 되는 데이터를 밀어 넣어주거나 어. 아니면은 일머리가 좋은 추론을 되게 잘하게 해서 이제 얘를 빨리 공부를 시킬 수 있거나 빨리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특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 모델 자체가 성능이 좀 떨어져도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빡 붙여주거나 다양한 외부의 기능들을 붙여줄 수 있다면 그럼 얘가 당장 동작은 잘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살짝 떨어져도 그렇죠. 어. 왜냐하면 특화된 쪽을 만들거나 빠르게 만들면 그럼 오히려 우리가 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학을 정말 천천히 정말 수학의 정석을 1단계부터 쭉 봐서 할 수도 있지만 예. 내가 수능 직전이에요. 그러면은 쪽집게 문제 짝짝 뽑아가지고 점수 잘 맞으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형태처럼 우리가 이 방식에 대해서 접근을 바꿨더니 이게 좀 되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우리나라에 뭐 엑사원이라든지 뭐 하이퍼클로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멀티모달 언어 모델 이제 자체 개발을 해서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추론 모델도 좀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실제 우리나라 어떤 AI 도구들이 오히려 이게 일상으로 녹아 들어가는 패턴들이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라고 하는 좀 접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예.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챗GPT라고 하는 UI를 쓰잖아요. 예. 근데 일상으로 이렇게 AI가 막 녹아 들어가서 정말 어디서든 가장 편하게 다 쓴다. 다 네, 쓴다. 다 쓴다. 그러면 가장 접점이 높은 형태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상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뭔가 행동을 하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네, 그럼 스마트폰 안에 AI가 이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그렇게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처럼 어디- 챗GPT 앱에서 많이 쓸까? 어디 있을 때 제일 많이 네, AI가 어디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쓸까요? 수시로 불러서 물어봐야 되니까. 그죠.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카톡이죠, 카톡. 솔직히 네. 저는 카톡을 제일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제일 많이 접점이 뭐지? 라고 하면은 카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 GPT가 가지고 있는 이 UX도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아, 그러네.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럼 이미 우리가 채팅을 많이 하고 있던 그 서비스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 최근에 메신저와 AI가 붙는 형태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예를 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체감을 못하고 있지만 예. 글로벌로 볼 때는 오히려 당연히 메신저에 AI가 들어가야지라고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는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우리 늘 쓰던 카톡인데. 카톡이 아직 안 붙어 있으니까. 카톡 친구의 맨 위가 뭐 챗GPT. 요즘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카톡에 뭐냐면 어. 와 고마워하면 고마워를 쓰잖아요. 네. 갑자기 고마워 이모티콘이 옆에 추천 이모티콘이 또 그죠. 그거 하나 바뀌었더라고. 그죠. 어.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지금 뭐 라인이든 위챗이든 아니면 왓츠앱 같은 이런 서비스들 어떻게 보면 이 메신저라는 게 참 재밌는 게 국가별로 하나의 서비스가 되게 특화돼서 많이 쓰잖아요. 예. 예를 들면 라인은 일본에서 많이 쓰고 그렇죠. 위챗은 중국에서 많이 쓰고
왓츠앱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데 그런 서비스를 최근에 AI가 붙으니까 이른바 과거에 우리가 슈퍼앱이라고 해서 이 앱 하나에서 다 하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었는데 AI가 이렇게 표준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면 이른바 에이전트를 갖고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래요? 실제로 모건 스탠리나 다양한 곳에서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왜냐? 생각을 해보니까 메신저의 대화 형태, 챗GPT의 대화 형태가 원래 메신저에서 쓰던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하나 저기 하고요. 있으면 제일 편할 것 같기는 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그 안에서 우리가 이미 뭐 예를 들면은 메신저로 뭐 송금도 하고 뭐도 예, 하고 다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AI가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편하겠네. 비즈니스도 좀 늘어나겠네. 생태계도 확장되겠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이 AI가 메신저에 적극적으로 붙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붙고 있어요? 네,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 이건 뭐야? 라인입니다. 라인. 네이버에서 하는 거?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라인이죠 요즘에는. 네, 일본 라인. NH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라인 AI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상당히 국민 메신저잖아요. 예. 라인 AI에 가보면 이미 우리가 챗GPT에서 하는 행동들이 다 돼요. 쉽게 말하면 뭐 대화하다가 그림 그려봐 이러면 그 안에서 그림이 그려진다거나. 채팅하는 네. 그 챗 안에서? 네, 채팅 안에서. 채팅 안에서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야 이거에 대한 그림 그려봐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AI한테 불러가지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챗GPT는 우리가 챗GPT랑 대화를 할 때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야 그림 좀 그려봐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서 친구한테 보낼 수도 있고 이런 형태들로 진화를 이미 한 겁니다. 그래서 라인에서는 아예 라인 야후가 2025년 6월에 우리는 이제 AI 기업이에요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와우 라이프 플랫폼이 되겠죠. 모든 것에 와우할 수 있는 우리 이제 라이프 플랫폼이 될 거고 대화형 AI를 다양한 형태로 넣어서 채팅이나 콘텐츠 전반에서 AI가 도와줄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커머스에도 적용되면 좋겠죠.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나를 알고 있는 맥락을 알고 있으니까 대화를 하다가 나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럼 AI가 피곤하면은 비타민 C를 드셔야죠. 라면서 이제 내용을 갖다 준다거나 예. 카카오 선물하기 같은 걸 예를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얘가 대화에서 선물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 상당히 좋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챗봇이라는 형태는 메신저에 제일 잘 붙는 서비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느냐? 뭐 한 거야 대체? 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메타가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AI 쪽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예. 아시면 엄청난 인재들 막 몇백씩 데리고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하는데? 라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메타가 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아직 적용이 안 됐어요. 메타에서 하는 페이스북? 네,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예. 페이스북 메신저랑 왓츠앱 메신저에 AI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네, 이미. 들어가서 뭘 도와줘? 뭘 해요? 아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메신저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다가 예. 야, 이 대화 내용을 좀 네가 요약을 해볼래? 라고 하면 중간에 요약을 해준다든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아 그럼 그 중간에 내가 시킨 그거는 상대방은 못 봐요? 네, 못 봐요. 실은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좀 캡처를 몇 개 떠왔는데 맨 왼쪽은 뭐냐면 그림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클럽에 이제 단톡 같은 거죠. 단체 예. 톡에서 제가 대화를 하다가 야 이거 나 그림을 좀 그려봐. 나 이런 거 그리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챗GPT한테 그림 그려줘 시키는 것처럼 예. 단톡 메신저에서 그림 그려서 써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까처럼 대화를 하고 있다가 단톡에 제가 오랜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대화를 막 했어요. 예. 모르잖아요. 그럼 요약해줘. 그럼 여기 보면은 이건 너한테만 보여요라고 이제 서머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대한 내용이 쑥 나오는 거예요. 항상 비서를 달고 다니면서 네. 채팅하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단톡까지 이게 단체 메신저방이죠. 어쨌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아예 이제 여행에 대한 클럽에 가서 예. 여행에 대한 일정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얘한테 야 그럼 이 일정 어떻게 짜면 되겠냐?라고 AI한테 물어보면 하다가 말하다가 그죠, 중간에 그죠, 그죠. 그럼 그 맥락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네. 중요한 건 이게 이 메타 AI는 이미 2024년 4월부터 이걸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못합니다. 왜 그래요? 왜 못하죠 우리는? 이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렇게 메타에서 만들 때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언어권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영어권, 그 다음에 또 시장이 큰 곳 이렇게 해서 국가별로 좀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유럽 41개국까지 좀 확대를 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공식 지원 목록이 없긴 합니다. 예. 그래서 2024년 때부터 나올 때부터 우리나라 언제 돼요? 그랬는데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인구가 적어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가 한글을 쓰는 숙명이에요? 전 두 가지 다 하라고 봐요. 인구는 네. 인구는 적어도 넉넉하죠. 만약 뭐 영어로 덴마크 이런 거 될 거 아니야?
안 되겠지 덴마크도. 40개국이 된다는데 안 들어갈까요? 근데 이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는 것 같고 국가별로 이 시스템에 대한 세팅을 해서 가는 것 같아서 예. 언어랑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그 두 가지가 좀 다 있다고 저는 좀 평가를 하는데 뭐 둘 중에 하나를 굳이 따지자면 저는 언어 쪽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 국가에 특화된 언어를 잘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추가적인 학습이나 데이터를 넣어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까지 이제 다른 시장에 비해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스페인 시장이나 뭐 그런 스페니시나 아니면 뭐 이런 데에 비해서 얼마나 이제 시장 사이즈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또 합니다. 아, 근데 채팅창에서 채팅하다가 인공지능한테 말하려면 무슨 뭐 동그라미 있는 버튼을 띵 누르면 그때부터 쓰는 챗은 나의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화 목록에 인공지능하고만 대화하는 것도 있고. 아예. 네. 아.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메타에서 또 시도하는 게 뭐냐면 유명 연예인 같은 캐릭터들하고 대화하는 것들 또 그 안에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 예, 예를 들면 AI 2%와 항상 대화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건당 얼마,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2%처럼 대화해주고. 네, 그런 것들. 원래 그런 게 별도의 캐릭터다 기분 AI라는 나쁘실 서비스가 텐데. 있죠. 하도 틱틱거려서. 근데 이게 원래는 별도의 캐릭터다 AI라는 서비스 같이 별도로 있던 것들이 예. 이 메신저가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안에 넣으면 제일 편하게 쓰겠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최근에 메타에서는 그 엄청난 초천재들을 모아서 뭐 하세요? 물어봤더니 저희가 잘하는 거 계속 할 거예요 라고 주커버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AI가 엄청나게 뭐 세상 바꾸고 이런 쪽에서만 쓰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 최근에 더 인포메이션하고 주커버그가 한 인터뷰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내용이 뭐냐면 예. 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인터넷이 과연 업무 생산성에 도움을 줄까? 아니면 엔터테인이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소셜라이징에서 영향을 줄까? 네. 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인터넷으로 가능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AI 쪽은 다 전자에만 사람들이 생산성, 집중하는 거예요. 생산성. 네, 생산성, 뭐 세상 바꾸고 막 어. 이런 것들. 그런데 메타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소셜라이징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 AI로 계속 할 거야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큰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AI 회사라고 해서 뭐 기존에 하던 비즈니스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예. 원래 잘하던 거를 더 잘하는 것들이 오히려 AI 시대에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이 메타를 통해서 좀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좀 속도감을 내면 중국도 실은 이런 위챗이라는 생태계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결제도 하고 보도 하고 네. 이 위챗 안에도 실은 텐센트 AI가 최근에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위안바오라고 하는 챗봇이 들어간 건데 이게 이제 실제 위챗에 이거는 친구 추가하면 AI가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카톡 친구 추가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딥시크 모델이나 텐센스 자체 모델을 갖고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친구 초대해가지고 붙인다든지 예. 이런 형태들로 진화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메신저들의 변화를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챗GPT는 AI랑 나만 대화하고 있던 어떤 서비스였는데 예.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화를 사람하고도 하고 AI도 하니까 사람하고 AI를 같이 쓸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에서 하면 좋겠구나 그렇지. 라고 하는 아. 것들을 글로벌에서 좀 느끼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아. 이미 2, 3년 동안 계속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거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메타의 페이스북 메신저 뭐 이런 거는 메타가 AI를 엄청 잘하잖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자기 걸 붙인 건데 우리나라 카카오는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체 언어 모델을 크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API 형태로 붙일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델을 세팅을 하는. 구글 아니 네. 챗GPT 같은 걸 그냥 그쵸, 붙일 그쵸. 거냐 네네네. 서비스를. 그렇죠. 그 두 가지는 결국에는 전략의 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모델을 처음부터 만든다는 건 당연히 큰 비용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걸 만들더라도 일단은 쓸 수 있는 거를 먼저 하는 것들이 좋다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지금 카카오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은 최근에는 좀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챗GPT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하는 메신저에 AI 똑똑이를 넣어가지고 지금 메신저 서비스들이 하는 것들 하면 당장 비즈니스가 되겠네?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소형 언어 모델은 또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소형 언어 모델은 또 왜 만드는지 이제 이따가 또 얘기를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또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네? 라는 좀 오. 사이즈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만 궁금한 게 네. 예를 들면 챗GPT랑 제휴를 맺거나 돈을 우리가 주고 서비스를 사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른바 인베디드 완전히 이 서비스에 착 녹아 들어가려면 네. 그게 이 서비스를 사오는 방식으로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기술을 네. 가지고 있으면 음흠. 곳곳에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건 내 거야. 음흠. 근데 서비스를 가져오면 여기서 물어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야? 이게 그 일리 있대 일단 들어봅시다. 김덕진 소장님은 무슨 얘기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일리 있다고 해요. 몰랐습니까? 지금 그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지금 상황에서 마치 그런 거죠. 그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기서 이야기를 예. 드렸었는데 예. LLM 모델은 엔진 같은 거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어요. 예. 근데 엔진만 있다고 서비스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엔진이 있고 자동차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지 파는 거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A라는 회사가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엔진은 앞으로 만들려면 3년이 걸려요. 예. 그러면 3년 동안 비즈니스를 멈추고 엔진을 만드는 거에만 집중할 것이냐? 아 그렇지. 아니면 다른 회사의 엔지니어를 가져와서 일단 차를 만들어 팔 지금 거냐? 차를 만들어서 팔다 보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만드는 엔진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소버린 AI 얘기할 때 LLM 모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소버린 AI에서 나오는 엔진 역시도 한 2년 3년은 있어야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3년 동안 우리가 소버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멈춰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다른 모델을 가지고라도 이 밖에 있는 것들을 튜닝을 잘 해야겠죠. 예. 예를 들면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제대로 된 국산 엔진이 나오면 그걸 붙여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결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우리가 큰 뭐 예를 들면 트럭용 엔진은 못 만들어도 오토바이 엔진이라도 만들어 보자 예. 라고 하는 좀 투트랙으로 좀 가고 있는 이런 게 최근에 좀 카카오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엔진이 중요한 세상이 아니라 그 엔진이 이제 성능을 잘 발휘하려면 네. 얼마나 고급 데이터가 들어가냐는 건데 맞아요. 카카오톡으로는 우리는 잠깐만 나 카카오 주식 좀 먼저 사고 일단 또 오늘 올랐네 좀 네. 카카오톡은 우리는 거기에 AI가 달려있든 안 달려있든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걸 그걸로 다 내 정보가 거기 있잖아요. 네네. 오늘 나의 카카오톡 대화를 다 볼 수 있다면 내가 오늘 무슨 생각하고 무슨 일정이 뭐고 뭐 그렇지 전부 다 누구랑 있지, 무슨 사실. 약속을 잡았고 누구랑 싸웠고 뭐 무슨 얘기했는지를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카카오톡에다가 인공지능을 달면 걔는 내가 굳이 입력 안 해줘도 그거를 다 하면서 아 월요일 3시에 누구랑 약속 잡았구나라고 하면 이미 캘린더에다가 다 집어넣을 거고 하는데 카카오톡이 아닌 다른 별도의 우리가 지금 앱을 써서 인공지능을 하면 네. 그걸 어떻게 알려주냐고 일일이 네. 비서가 내 옆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투명인간처럼 내 어깨에 팅커벨처럼 이렇게 있어서 다니면서 다 배워야지 지가 비서가 비서실에 앉아서 지는 이러고 있고 나는 한동안 그러면 야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누구랑 약속 잡았다 기억해도 어. 이거 어떻게 매번 얘기하냐고 이걸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팅커벨 같은 많이 녀석이 쓰는데 옆에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왜 국내 서비스를 그렇게 등장했냐 했을 때는 결국 최적의 데이터를 잘 몰아넣어주는 표준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예. 거고요. 실은 이제 그래서 도대체 카카오는 뭐해?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에서 또 이제 앞으로 뭐 행사를 하나 하더라고요. 이프 카카오라는 행사를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때 이제 그런 뭐 어떤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서비스나 내용들을 보여준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해서 사이트를 좀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힌트가 될 만한 키워드,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좀 방향성이 흥미로운데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 그 중에서 그 카나나라는 이제 데이터에 보면 에이전트라는 키워드가 MCP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나 AI 네. 에이전트 MCP. 그렇죠. 예. 그래서 MCP와 관련해서 좀 찾아봤더니 카카오가 실은 흥미로운 서비스를 하나를 좀 이제 완전히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한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만 들어보는, 그러니까 이걸 막 엄청 홍보한 것 같진 않고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플레이 MCP라는 사이트인데 예. 앞서서 이제 MCP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뭐 그냥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MCP라는 게 여러 가지 데이터나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하나의 표준이 생긴 거고 예. 그럼 그거를 통해서 하나의 앱에 뭐 인터넷도 붙이고 슬랙도 붙이고 지메일도 붙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있었던 이 MCP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카카오톡에 원래 없던 서비스들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카카오톡에 붙일 수 있는
이런 마켓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포인트를 어.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카카오가 이런 식의 대화가 된다라는 거가 이제 되게 재밌었는데 이 테스트로 제가 이 카카오 MCP로 멜론 학교 급식 정보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 날씨 예보 조회 이런 걸 붙일 수가 있거든요. 붙여놓으면.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내일 날씨에 어울리는 음악 추천해줘라고 이제 시키는 아, 거예요. 와. 멜론에서 예? 나오는구나 음악이. 어? 네, 그럼 이제 그냥 음악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날씨 MCP를 먼저 갔다 오겠죠. 아, 네. 그래서 날씨 예보 MCP에서 내일 날씨라는 걸 카톡에 썼을 때 원래 카톡에는 내일 날씨를 알아주는 게 없잖아요. 예? 근데 MCP가 갔다 와서 아 내일 날씨는 맑을 것 같아 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다 서로 호환이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군요. 서로. 그쵸. 호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거 완전히 그 카카오에다가 조공 바치는 건데 다. 야, 내가 너한테 왜 연결해 줘야 되는데 어. 라고 물으면 네. 싫어 그럼 나 싫으면 유튜브 뮤직이랑 할게 어. 라고 하면 멜론은 야 잠깐만 나랑 하자 할게 다 알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두 가지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실은 이 와. 비슷한 게 챗GPT 안에도 GPT 챗봇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챗봇 이거 오늘 예, 책에도 예. 얘기를 했고 근데 GPT 챗봇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하는 데들이 예. 일부러 챗GPT 안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네 회사를 홍보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 그 네.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죠. 들어가야지. 예. 아.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재밌게 본 데 중에 하나가 MCP 중에 투두메이트라고 하는 MCP를 누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근데 이건 별도의 앱이거든요. 할 일 하는 거예요? 투두. 네, 투두 그러니까 리스트? 할리라는 그건데 어. 이거는 이제 카카오 내 서비스가 아니라 이걸 지금 MCP를 테스트로 이제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게 해놨어요. 예. 그랬더니 이 회사 사람인지 누군지 몰라도 그분이 이 MCP를 만들어놨고 그게 어. 이제 카카오가 심사를 해야지 통과가 된 거예요. 예.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투두메이트라는 앱을 만든 회사인데 예. 내 앱이 홍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카카오에 딱 붙이는 MCP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 일정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내가 일할 거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내가 내일 뭐 해야 되지 3개 정리해줘? 라고 하는데 그 정보를 투두메이트에서 갖고 오려면 투두메이트에 사람이 가입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내가 네. 투두메이트에다가 계속 입력해야지. 내가 투두할 거를. 그쵸. Something to do. 예,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플랫폼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 안에서 이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게 되니까 서로 좀 아유. 윈윈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그래서 실은 제가 막 이런 것까지 시켜봤어요. 뭐냐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자꾸 주가 오르네 카카오. 누가 자꾸 방송 들으면서 사고 있어. 좀 그러지 맙시다 좀. 어? 네. 제가 지금 뭘 시킨 거냐면 우리 아들이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내일 학교에서 밥 잘 먹으려나? 예, 우리 망원 초등학교 급식도 알려주고 내일 학교 가기 전에 급식 잘 먹으라고 응원하기 좋은 노래도 알려주고 메뉴랑 어울리는 웃긴 노래였으면 좋겠고 요구사항도 많다. 학교 다녀온 아들한테 수고했다고 주면 좋은 선물도 추천해 줄래? 내일 우리 아들 생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와. 그랬더니 얘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일 학교니까 내일 학교 급식 리스트 망원 초등학교를 보고 내용을 본 다음에 매운 게 있었어요. 그럼 매운 게 있으니까 매운 거를 갖고 멜론 음악에서 매운 음식과 관련된 노래를 추천해주고 예. 그다음에 갔다 온 친구한테 생일 선물이라고 선물까지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네. 세상에.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MCP 그러니까 다 뭔가를 AI가 연결될 텐데 네. 그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의 싸움이겠네. 그걸 중요합니다. 메신저가 갖느냐, 맞아요. 네이버가 갖느냐, 네. 그 지도가 갖느냐. 이제 네이버도 가지려고 붙일 거고 뭐 배민도 가지려고 붙일 거고 그죠, 그죠, 다 그죠. 서로 붙이려고. 신한은행도 가지려고 붙일 텐데 네네네. 우리 입장에서 써보면 잠깐만 진짜 한 주만 더 사고. 오늘 왜 이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카카오가 그 기능을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카톡에다 대화하는 걸 미리 다 보고 있으면서 알아서 다 어레인지 해주는 거 하고 일일이 다 내가 걔네한테 떠 먹여줘야 그제서야 움직이는 녀석하고는 이건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갈 거냐 결국엔 이 일과 어떤 라이프 워크가 통합적으로 있는 AI 에이전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상의 대화도 하고 일도 물어보고 라이프 사이클도 물어보면 이거를 데이터를 무럭무럭 먹고 있는 어떤 AI가 나에 대해서 더 잘 얘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그런 걸 갖고 얘기를 해주는 형태로 좀 바뀌고 멀티모달 역시도 좋아지니까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거를 더 학습을 잘해서 가는 이런 움직임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AI를 이제 잘하는 모델인데 역으로 또 최근에 카카오를 보니까 이 발표에서 또 되게 주목하고 있는 게 온디바이스 AI를 한다는 거예요. 온디바이스 AI.
그게 애플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럼 어. 예를 들면 카카오가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AI가 다 웹에서만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LLM 언어 모델을 같이 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카카오가? 네. 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예. 왜 갑자기 이걸 출시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제 화면 또 보여주시면 정신화 대표가 실은 이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예. 관계에 기반한 대화의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AI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이 AI 서비스가 통 내의 다양한 공간에서 동작을 하고 의도에 맞춰서 액션을 하고 필요한 액션들이 톡 안에서 완결될 수 있게 설계된다. 이게 제가 볼 때 딱 그 그 MCP 얘기네. 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좀 전에 네, 설명했죠. 그죠. 네, 정확하게 그건 것 같고 팡에서 뭐 사와. 다 가져온다. 맞아요. 아. 근데 이제 밑에를 보면 온 디바이스 경량화 모델을 기반으로 구동을 해서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카카오 입장에서도 출원 비용을 절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어려워. 그래서 이 얘기가 뭘까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실제로 AI 쓰는 패턴을 봤더니 예. 온 디바이스 AI가 필요할 때가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저는 네. 최근에 이 AI를 어떤 식으로 제일 많이 쓰냐면 요런 거 많이 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면 삼성 전화기나 이런 데에 자체 온 디바이스 AI가 있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럼 쫙 목록 저장 그쵸. 말해 보여주죠. 그렇죠. 근데 어. 그거를 온 디바이스에서 하면 장점이 내가 통화한 내용이 인터넷으로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안전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온 디바이스로 통화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얘가 글로는 잘 정리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보고서를 쓰고도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실제로 이렇게 쓰거든요. 전화 통화를 어떨 때 급할 때는 작가님이 막 방송 출연해 달라고 전화가 와요. 예. 그러면은 전화를 한 30분 동안 열심히 해요. 내가 그러고 그 말해 내용도 다 얘기해. 네, 그러면은 이게 통화 내용이 텍스트로 남잖아요. 예. 그럼 그 내용을 AI에서 던져주면서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팩트 체크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갖고 대본 초안을 써줄래? 라고 하면 써주거든요. 이야. 근데 그거를 하려면 결국에는 제미나이로 가야 돼요. 그걸 긁어다가 제미나에 붙여줘야 돼. 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충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야 온디바이스로 해서 내 개인 데이터를 안 올리고 안정적으로는 했는데 결국에 이걸로 뭔가 더 응용을 하려 그러면 결국은 가네. 결국은 가네. 그래서 어. 이게 쟤도 되게 찝찝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 언어 모델이 워낙 성능이 좋아지니까 이 핸드폰에도 설치할 정도로 아주 용량이 작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엑기스만 뽑는 거죠. 근데 엑기스만 뽑은 거를 잘 만들면 이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뭐 예를 들어서 통화를 하고 녹음을 한 내용을 인터넷에 안 올리고도 내 핸드폰에서까지 보고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최근에 경량 모델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제 화면에 있지만 구글에서 나온 젬마 3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에서 실제로 해보실 수가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구글 AI 엣지 갤러리라는 걸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 랩 AI 챗 이렇게 있고 AI 챗을 들어가면 여기 젬마라는 녀석이 보이는데 여기 용량 보이세요? 584메가예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영상 하나보다 작은데 예. 얘가 대화가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고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면 3.4기가짜리도 있는데 이것도 뭐 영상 하나 크기니까 예. 핸드폰에 충분히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갤럭시를 갖고 이 3.4기가짜리 요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예. 해봤어요. 이제 뭘 시켜봤느냐?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왜냐면 여기서 화면을 연결을 못 해드리니까 일단 일부러 제가 여기서 인터넷 여기 보면 모바일 데이터가 있잖아요. 모바일 데이터를 꺼봤어요. 제가 일부러 껐어. 네, 예. 껐어요. 그럼 이제 인터넷 연결 안 됐죠. 예. 인터넷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얘한테 그죠? 요렇게 구글 엣지 갤러리 들어가가지고 AI 챗이라는 게 있어서 요 예. AI 챗을 눌러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3.4기가짜리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한테 카톡 데이터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카톡 데이터 여러분들 저장하실 수 있는 거 알잖아요. 예. 데이터 목록. 근데 이거를 또 인터넷에 올리면 꺼림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한테 붙여주고 내가 와이프랑 카톡을 한 내용을 보고 네가 이거 보고 내가 해야 할 일들 정리를 해줘. 이런 걸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쵸. 사람도 못하는 건데 저거. 그쵸. 근데 와이프하고 카톡한 내용이고 네. 그 카톡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면 대체로는 음. 돈 많이 버는 것 같아. 네. 근데 이렇게 시켰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리해야 될 일들. 김덕지님께 생각을 하더니 와이프님의 어머님 생신 축하에 참여해서 식사하기. 저희 아들 이름인 수찬이가 태권도 수업 3시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어머나. 챙기기로 약속해줬으니까 어머나. 수업 전달하고 식사 사진 보내고 알림 어머나. 보내기 이렇게 나와요. 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건 정말 내 개인 데이터고 사서 이제 세세한 데이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내가 인터넷에 연결된 데 올려가지고 한다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카카오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내 스마트폰에서 작동을 할 수 있게 이런 언어 모델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카카오에서 만들면 재밌겠다고 싶었던 게 얘가 맥락에서 어머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저희 와이프가 어머님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어머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저희 엄마잖아요. 저희 그렇죠, 엄마.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와이프님의 어머님 생신 축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어 맥락은 조금 이제 그렇지. 떨어지는 게 이제 어머님이라고 안 하지. 그죠. 이게 이제 구글 잼마. 시어머니지. 엄마지 엄마. 그렇죠. 덕진이 엄마. 그렇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기대를 하는 건 카카오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의 대화를 많이 학습한 AI가 좀 등장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이제 이런 설치형 모델로 그럼 그거를 갖고 이런 데이터도 좀 분석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 이거는 그냥 개인이 프라이버시를 지킨다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스타트업이 만약에 AI 기반의 서비스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얘가 진짜 1기가짜리 컴퓨터에 그러니까 핸드폰에 한 1기가짜리 언어 모델 넣어가지고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예. 이거를 스타트업이 이거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면 챗GPT한테 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요. 뭐 리트나 이런 데가 만들어요. 그러면은 할 때마다 사람들 대화할 때마다 건당 얼마씩 돈 내야 되잖아요. 네. 리튼이 챗GPT에다. 네, 그렇죠. 그죠? 그런 식으로 돈을 내야 되는데 음. 지금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온 디바이스 정말 스마트폰에 돌아가면서 꽤 괜찮은 모델이 나오면 이거를 기반으로 한 앱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들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내가 카톡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로 일정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든 거를 앞서서 설명드린 카카오 MCP 생태계에 붙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부터는 이게 정말로 기획과 상상 그리고 AI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말 와. 생활에 들어오는 단계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이거 너무 중요한데? 꼭 중요해야 돼. 야 어떻게 이런 질문을 생각했지? 아마 깜짝 놀랄 텐데. 네. 네. 무엇일까? Fasten your seatbelt. 놀라실 준비하시고. 아이.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인공지능을 만든 업체가 네. 그럼 카카오톡 대화를 퍼와야 되잖아요. 네. 그죠? 퍼와서 넣으면 지가 정리해 주잖아요. 그럼 그 카카오톡 대화를 근데 내가 카카오 사장이면 안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야 이거 우리 서비스에서 고객이 하도록 하셔야지. 이것도 이제 아까 마치 메뉴 누르듯이 나오는 건데 이미 카톡 대화방에 가보시면 대화방 내용 텍스트 저장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네, 이미 그 기능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미 그냥 주겠다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내 데이터,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까 전 그 메시지 되게 재밌었던 게 결국 이러한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자가 프라이버시가 높은 수준, 그러니까 내가 저장해서 분석을 하는 것들이 나한테도 좋지만 카카오 입장에서도 보면 비용 절감에도 좋아요 이런 내용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건 온 디바이스 경량화 모델을 카카오가 스스로 만들었을 때는 비용도 절약되고 네. 카카오의 비즈니스 생태계도 좋아지니까 좋은데 네, 네. 예를 들면 네이버가 온 디바이스 경량화 모델을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해줘. 그런데 카카오에서 주인님이 대화하신 내용이 매우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데이터가. 그러면 어느 날 이 텍스트로 저장하기 기능을 뺄 수도 있잖아요. 카카오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결국 주요 루트가 어디가 될 것이냐. 그렇지. 그거죠. 그럴 때 카카오톡이 될 거냐 결국 네. 네이버가 그렇죠. 될 거냐. 그 싸움인데 그런 것들은 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프 카카오라는 행사를 한다니까. 거기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도 뭐 카카오 측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예전에 있어서 했는데 어쨌든 예.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이 행사 때 좀 얘기를 합니다 했으니까 예, 보면 또 재밌을 것 언제 같습니다. 한다고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얼마 안 남았네. 예, 뭐 한 온라인으로 2주일 후에 그런 것 같아요. 카카오. 네네네. 저 때 공개하는 거예요?
네, 뭐 그러지 않을까요? 다양한 비즈니스에 대한 거나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인지 아니 저거 한번 맞춰보시면 기사에도 재밌을 것 많이 같아요. 나왔던 것들 하여튼 저때 음. AI가 적용된 카카오 모델을 뭐 좀 공개할 거다. 네네 뭐 그런 것도 그렇게는 있고, 언론에 좀 났던 것 네, 같습니다. 아까처럼 뭐 개발했던거나 다양한 형태들을 되게 오랫동안 보여주니까 네, 뭐 그때 이제 좀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 싶습니다. 싸움이 어마어마하겠네. 그러니까 그쵸. 어차피 AI는 적용이 될 텐데 네. 그 주도권을 어떤 회사가 가져갈 거냐. 맞아요. 게임 회사가 가져갈 거냐. 맞아요. 네. 나는 맨날 게임하는 게 주다. 그 게임으로 다 가져와라. 네.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미 경량 모델을 거의 우리나라의 그 픽테크들이 다 만들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예. 네이버도 만들고 카카오도 만들고 아니면 뭐 그 LG 엑사운도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거 한번 비교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얘가 데이터 특징에 따라서 좀 다른가? 예를 들면은 뭐 카카오에서 만든 모델은 카카오톡 데이터처럼 일상의 대화를 더 잘할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량화 모델들의 특징들에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 야, 그거 재밌겠다. 네. 근데 조금 서비스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가 좀 유리할 수는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니야, 금융도 데- 있고. 데이터. 그건 결국 어차피 데이터 싸움이죠. MCP로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 처음에 서로 안 주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네이버는 네이버로 하는 네이버 쇼핑, 네이버 메일 이런 거 붙일 거고 카카오는 카카오 있는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거 선물 이런 거 붙일 거고. 아니 뭐 신한은행 다 붙이겠지 카카오는. 왜냐면 신한은행 우리로 모여라. 아니 카카오 입장에서는 다 붙여놔야 카카오의 고객들이 국민은행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뭘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붙여놓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결국에는 저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가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 장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를 또 하정우 수석께서 최근에 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그 MCP를 공공 부분의 AX에서 이거부터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공공에 있는 데이터들도 AI가 이제 잘 학습하거나 쓸 수 있게 이러한 커넥션들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진짜로 AI가 데이터 싸움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 데이터를 그냥 줄 거냐, 아니면 데이터를 비즈니스화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제 제일 포인트가 될 것 포인트가 같아요. 될 거고.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실제로 가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비용 정산이나 이런 것들 역시도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 되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들이 많네. 토스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인터페이스 좋은 회사가 네, 서비스를 그러니까 장악했잖아요. 지금까지 카카오가 좀 유리에는 근데 보이네요. 앞으로는 유용한 데이터가 많은 곳이 맞아요. 인터페이스의 유용함을 누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MCP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열렸을 때 예. 생각해 보면 모바일 네이티브라고 하는 세대들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앱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랬죠. 저는 이제 AI 네이티브들이 그런 시대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에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전환기고 MCP라는 예,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렇죠. 데이터를 연결하고 아. 여러 가지 것들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가치를 주는 서비스들을 만드는 곳들이 마치 모바일 시대 배달의 민족이나 아까 있던 토스 같은 데들이 쭉 치고 올라온 것처럼 바뀔 것 같다. 그래서 또 되게 재밌는 게 카카오가 최근에 처음으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대규모 신입공채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네이티브들이 이제 이런 만드는 툴들이 쉬워졌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로 한번 새로운 거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좀 이야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변화의 축에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야 재밌네. AI가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확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이제 좀. 이런 거 투자할 때는 카카오 같은 종목에 주식 옵션이 있으면 그만 사세요. 아 고마해 좀. 콜 옵션 매수만 해두고 그러니까 발표 후에 확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실망할 수도 있고 뭐 그게 다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근데 있어요. 이제 이거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으면 실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주가에는 별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작은 돈으로 제일 많이 먹는 건 옵션을 사는 건데 주식 옵션이 없네 카카오는. 여튼 오늘 결론은 그래서 AI가 일상으로 녹아들고 있다. 일상 AI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앞으로 같습니다. 진짜 AI의 주도권을 누가 갖게 되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챗GPT가 주도권이 아니네요. 그렇죠. 챗GPT는 그럼. 그냥 뼈대가 되는 모델을 그동안 열심히 개발한 거고 그걸로 B2B로 사업을 주로 하겠네. 그럴 수도 챗GPT는 있죠. 챗GPT 입장에서 경쟁사가 너무 많아요. 경쟁 너무 서비스가. 많고 구글도 너무 잘하고 하니까 그냥 내 거 가져다 써. 뭐 이런 비즈니스를 주로 하겠네요. 그렇겠죠. 야 네이버는 요즘 되게 초조하겠다. 네이버. 네이버가 원래 PC 네. 화면을 장악한 걸로 돈 벌었던 회사잖아요. 네네네. 근데 PC 시대가 가버렸잖아.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서도 네이버가 넘버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네이버는 네이버 지도. 아, 지도는 많이 쓰지. 지도.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를 많이 써요? 네이버 지도 많이 써요. 네이버도 1위는 네이버 네. 지도야. 그리고 네이버도 그래?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경량 언어 모델 있잖아요. 그 경량 언어 모델을 좀 많이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트업들한테 이거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너네 앱 만들면 우리가 밀어줄게. 약간 그런 정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예전에는 AI 뭔가 하려고 그랬으면 큰 언어 모델을 API로 가져와서 쓸 때마다 돈 내는 구조로 만들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경량 모델들이 좋아지니까 그 경량 모델에다가 내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도 당장 이 엔진을 쓸 때는 돈을 안 내도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어떻게 뚝딱뚝딱 만들까라는 것들에 지금 싸움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에 관한 한 경쟁자가 없는 카카오의 시대가 올 것이냐. 네. 그러나 뭐, 카카오의 경쟁사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채팅 서비스가 있죠. 베리챗이라고. 베리체. 네, 언더스탠딩의 광고주. 광고주입니다. 왜안 떠? 얼른 나왔네. 야. 광고주군요. 카카오 쪽도 긴장하라. 카카오톡 아유 금방 베리챗으로 평정될 겁니다. 이거는 채팅을 할 때마다 코인을 준대. 난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광고 주니까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긴장해라. 네. 1위라고 안주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기능 많이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종사이버대 김덕정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